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건축 현장에서 울려 퍼진 비명소리, 무너져 내리는 철골, 그리고 이도현이 마지막으로 건넨 미안하다는 말. 한서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죄책감은 서울을 질식시킬 듯 무거웠다. 이도현의 죽음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자신이 더 빨리 움직였다면, 더 주의 깊게 살폈다면 이도현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서울을 괴롭혔다. 서우야, 괜찮아? 윤지아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지아는 서우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 거지?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오빠가 정말 없다는 게. 서우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자신의 손과 달리 지아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서우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이도현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다. 서우에게 지아는 유일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이라고 해도 서우가 숨기고 있는 과거까지는 아니었다. 이도현과의 어린 시절, 그 복잡하고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서우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오빠 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지아가 말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줄까? 고마워. 하지만 혼자 해보고 싶어. 오빠와의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날 지아는 이도현의 방에 홀로 들어섰다. 3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펜, 침대 옆에 안경,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모든 것이 이도현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지아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가며 유품을 정리하던 지아는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 해맑은 고아원 졸업 앨범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아는 처음 보는 앨범이었다. 오빠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절 이야기는 별로 화려하지 않았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오빠의 모습이 나왔다. 수줍게 웃고 있는 10살 무렵의 이도현. 그 옆에 서 있는 한 아이가 지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아이는 서우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까지. 이게 뭐지? 지아는 앨범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밑에는 이도현, 한서우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지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서우가 오빠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건가?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지아는 앨범을 더 넘겨보았다. 여러 장의 사진에서 이도현과 한서우는 함께 있었다. 때론 웃고 있었고 때론 진지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앨범 뒷장을 넘기다가 지아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한서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지아는 잠깐 망설였다. 남의 편지를 읽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편지를 펼치자 오빠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서우야, 잘 지내니?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많아. 어릴 때 너를 괴롭혔던 것 정말 미안해. 질투심 때문이었어. 너는 항상 모든 걸 잘했으니까. 그림도 공부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좋아했어. 나는 그게 부러웠나 봐.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괴롭힌 건 잘못된 거였다고.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 민서라는 친구인데 너도 알고 있는 아이야. 너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지아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오빠가 서울을 괴롭혔다고? 그리고 민서를 좋아했다고? 박민서는 지아의 절친한 친구였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지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알고 있던 오빠의 모습과 편지 속 오빠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누군가를 괴롭혔다니. 그것도 지금의 약혼자를. 편지 속 내용들이 지아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빠가 서울을 질투했다고? 서울을 괴롭혔다고? 지아가 알고 있던 온화하고 착한 오빠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다. 그리고 민서를 좋아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민서는 지금도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한 번도 오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지아는 편지를 들고 서울을 찾아갔다. 서우는 사무실에서 설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집중하고 있는 서우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다. 서우야, 이것 좀 봐. 서우가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지아는 놓치지 않았다.
서우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도현이 자신을 괴롭히던 날들, 혼자 울었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현과 나눈 대화. 이게 뭐야? 서우가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오빠 방에서 찾았어. 너한테 보낸 편지야. 너 우리 오빠 알고 있었던 거야? 서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서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지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르겠어. 서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인 건 아니야. 하지만 사진도 있어. 너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서우는 편지를 지아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과거 일이야. 중요하지 않아. 지아는 서우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우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 속 주소를 확인해보니 이미 사라진 고아원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편지를 보내보고 싶었다. 오빠의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으로. 지아는 편지 봉투에 주소를 적으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오빠와 관련된 마지막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지를 붙였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아가 보낸 편지에 답장이 왔다. 발신인은 한서우였다. 지아는 편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다. 정말로 답장이 온 것이었다. 편지를 펼치자 정중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십니까? 이도현이 보낸 편지를 보니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아라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죽은 오빠의 편지에 답장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했다. 편지 속 한서우는 이도현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 했다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오빠의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았다. 민서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려던 편지를 자신을 소개하려는 편지로 착각한 것이었다. 지아는 다시 편지를 썼다. 저는 이도현의 여동생 윤지아입니다. 오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편지에서 말씀하신 민서라는 분을 오빠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우리 오빠를 알고 계신가요? 답장은 빨리 왔다. 이도현이 돌아가셨다니 너무 충격입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도현이 민서를 좋아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도현은 편지에서 제게 당신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오빠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민서에게 고백하려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을 소개하려던 것일까? 지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약혼자 서우에게 털어놓았다. 서우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다. 그만둬.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더 이상 편지하지 마. 하지만 지아는 멈출 수 없었다. 오빠와 관련된 마지막 실마리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서우라는 사람이 오빠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 편지들을 통해 지아는 오빠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편지 속 한서우는 어린 시절 이도현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장난꾸러기였던 이도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를 질투했던 이도현, 그리고 나중에 그 질투를 후회했던 이도현. 지아가 알던 오빠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오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서우는 지아가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지아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바로 그 한서우라는 것을, 이도현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도현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서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이도현이 나타나 왜 자신을 살렸느냐고 묻는 꿈, 지아가 진실을 알고 자신을 떠나는 꿈.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편지 속 한서우는 너무나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 같았다. 하지만 약혼자 서우는 이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기까지 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지아는 마침내 편지 속 한서우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다.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지와 함께 전화번호가 왔다.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지아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서우의 목소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서우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지아는 혼란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지아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혹시 한서우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아님이시죠? 네. 그런데 목소리가 어떤가요?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를 주고받던 한서우가 바로 자신의 약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서우는 왜 모른다고 했을까? 왜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 지아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일어났다. 지아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아는 전화를 끊고 서우를 찾아갔다. 서우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서우는 지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다. 뭔 일이야? 편지 속 한서우가 누군지 알겠어. 서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침내 들킬 때가 온 것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아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다. 지아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나중에 해. 지금은 대답만 해줘. 네가 편지를 주고받던 한서우야? 서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 한서우야.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서우가 왜 숨겼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